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5월 새학기를 앞두고 쭈린 상무부 장관은 생산기업과 유통사들과 손잡고 교복과 학용품을 최대 85%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724곳의 판매점에서 6천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나콘 파놈밤팽 지역에 위치한 프랑카 국립공원에는 뱀의 머리 형상을 한 바위가 있는 동굴이 유명해서 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국립공원 당국은 공원 내 자연 회복을 위해 5월 한 달간 공원을 폐쇄한다고 밝히며 공원 측은 6월 1일부터 공원 입장과 캠핑이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태국산 두리안을 실은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산 두리안 414톤을 실은 열차는 24일 광저우에 도착했으며 당국은 철도 운송을 통해 앞으로 망고스틴이나 냉동 수산물 등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국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 사이 전국 각지에 열대성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국지적인 폭풍우가 발생해 가옥 수천 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당국은 방콕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지방에도 뇌우와 돌풍, 우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월드데이터 인포에서 발표한 세계 삶의 질 평가에서 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중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에어 3위를 차지했는데 정치 경제의 안정성과 보건, 치안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법제도와 인권, 기후와 인기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무부 재정정책실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신뢰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는데 관광 부문의 회복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3월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2만 명으로 953% 증가했는데 말레이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인도, 한국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3월 일반 물가 상승률은 2.83%, 근원 인플레이션은 1.75%였습니다. GDP 대비 공공부채율은 61%였으며 외환 보유액은 2,245억 달러였습니다. 태국은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대기업 등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용대출을 받기가 무척 어렵고 대부분 주택이나 토지 등의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도 5만 반 내외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방콕시나 정부가 운영하는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콕시 산하 전당포에서는 찾아가지 않은 물건에 대한 경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짜뚜짜꾸에 위치한 전당포 관리국에서 경매를 실시하며 온라인으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콕 BTS 프런지역 인근 융나이의 면적에 지상 275m, 61층 규모의 빌딩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빌딩의 이름은 원시티센터로 완공되면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사무용 빌딩이 된다고 하네요. PTT와 반짝 주유소는 29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켓타운에서 28년간 운영되었던 로빈슨 백화점이 6월 30일 폐점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 사이를 이동하는데 새로운 교통수단이 추가됩니다. 센트럴 백화점을 운영하는 센트럴 파타나사는 방콕 센트럴 월드와 센트럴 빌리지, 센트럴 파타야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버스는 편도 190바트 요금이며 최소 출발 2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예매해야 합니다. 방콕 센트럴 월드에서 센트럴 파타야, 센트럴 파타야에서 센트럴 월드, 센트럴 파타야와 센트럴 빌리지를 경유해 센트럴 월드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SNS에는 방콕 프라나콘 지역의 딘소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버스에 치일 뻔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버스 운전사와 운영회사를 비판하자 버스 회사 측은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국도 버스 기사를 소환해 벌금 5,000바트과 30일간의 면허 정지를 부과했습니다. 36세 여성이 음식 등에 첨산가리를 몰래 넣어 독살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7일까지 13명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체포할 당시 소지품에서 첨산가리도 발견되었는데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접수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인 여성은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타는 수법으로 살해했는데 그동안 숨진 피해자들은 단순 변사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은 불교와 관련된 날이나 투표 당일과 전날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5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투표 전날인 5월 13일 오후 6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역시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내외국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태국공항공사는 태국 내 공항과 비행기 내에서 말하면 안 되는 3가지 단어를 발표했습니다. 폭탄과 테러, 납치라는 단어를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말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 중 항공기에 위험을 미치는 거짓말이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20만에서 6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다가도 수갑차겠네요. 28일 오후 우돈타니 무앙 지역의 들판에서 70세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남성은 쪼그려 앉은 채 숨져 있었는데 주위의 풀밭이 불에 탄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인이 담배를 피우던 중 풀밭에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 치앙칸 지역의 숲에서 장애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오른팔이 절단된 장애인이었는데 흉기에 10군데 넘게 찔린 상태였으며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술안주로 먹으면 안 되는 과일입니다. 바찐부리 까빈부리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은 지인들과 술과 함께 두리안을 먹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음주 후 방에 들어간 남성은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27일 오후 8시경 사라부리 나프라란 지역에서는 연못으로 낚시를 하러 가던 22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먼저 가 있던 친구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잠시 후 가보니 친구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오후 7시경 우돈타니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50세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었는데 40도가 넘는 무더위의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2시경 차이아품 반카오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발생해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신주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전선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으며 일대가 정전되는 피해도 났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미녀가 두리안을 팔고 있는 사진이 SNS에 게시되면서 가게가 어디 있냐는 댓글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깜팽펜 무앙 지역에 거주하는 22세 여성으로 모친의 가게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시는 MBK 센터 6층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5월 12일까지 태국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끌한 이후 방콕의 일일 신규 감염자는 1000명 정도인데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10명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태국인은 무료이며
외국인은 유료 접종입니다. 범죄수사국은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을 상습절도한 26세 남성을 사라부리 프라푸타밭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어플로 알게 된 여성 중 차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만났으며 함께 호텔로 가서 여성이 욕실에 들어가면 차 키를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훔친 차량이 10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렇게 훔친 차는 캄보디아로 밀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민국 경찰은 관내 지역 순찰과 검문을 통해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이던 라오스 남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우볼라 차타니 이민국 경찰도 밀입국 혐의로 라오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푸켓 경찰은 지역 내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총기 130정을 폐기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SNS에는 1년에 2번씩 청소를 했는데도 엄청난 때가 껴있는 에어컨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글귀시자인 여성은 500바씩 주고 1년에 2번씩 청소를 하며 11년간 사용한 에어컨이 굉음만 내면서 전혀 시원하지 않아서 고장난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에어컨 수리 기술자를 불렀는데 기술자는 에어컨의 고장이 아니라 청소 상태가 불량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완전히 분해해 검은 때를 제거하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분해 청소비로 1,500바씩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끔해진 에어컨은 다시 정상적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뿜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